안녕하세요. 인생이 막 지혜의 나침반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새로운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85세, 같은 나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85세가 되던 작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주말이면 손주들과 배드민턴을 치며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셨죠. 하지만 86세가 되신 올해 할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처음에는 평소보다 조금 피곤해 하시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거동이 불편해지셨고 결국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죠. 하버드 의대 로버트 스턴 박사팀이 실시한 정밀 근육 검사 결과 1년 사이 대퇴사두근의 근육량이 32% 감소했고 전신 근력이 45% 이상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휠체어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시기 힘든 상태가 되셨습니다. 반면 같은 동네에 사시는 이영희 할머니의 하루는 다릅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할머니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7시 정각이 되면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서시죠.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확히 30분. 그 시간 동안 할머니는 걷기 명상을 하십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노화연구소의 마이클 브라운 박사는 2023년 연구를 통해 걷기 명상의 놀라운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명상을 실천한 80세 이상 노인 그룹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하지, 근력이 47% 향상되었고 평형 감각이 38% 개선되었으며 심폐지구력이 29%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해마 부피가 평균 2.3%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인지기능과 기억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입니다. 이영희 할머니의 걷기 명상은 특별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세며 걸으실 때는 호흡도 함께 하십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횟수를 정확히 맞추어 걷는 이 방식은 스탠포드 의대 제니퍼 리 교수가 개발한 리듬 걷기 테크닉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겁니다. 이 걷기 명상 후에는 경로당에서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태극권 동호회 활동을 하시고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십니다. 점심은 꼭 이웃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것 역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습관이라고 하네요. 처음부터 이런 활기찬 생활이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5분 걷기로 시작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늘려가셨죠. 다리가 아프면 쉬어가며 힘들면 천천히 그렇게 하루하루 걸으시다 보니 어느새 30분이 되었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나이에 2023년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68%가 김철수 할아버지처럼 건강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특히 근감소증 사코페니아로 인한 근력 저하가 주된 원인이었죠. 하지만 예일대 의대 사라 톰슨 박사의 최신 연구는 걷기 명상을 통해 근감소증의 진행 속도를 67%까지 늦출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은 서두른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매일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다 보면 어느새 달라져 있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예요. 이제 건강한 100세를 위한 두 번째 비결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함께하는 식사입니다. 다시 한번 이영희 할머니와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영희 할머니는 매일 점심시간이 되면 1층 경로당으로 내려가십니다. 할머니가 손수 기른 상추, 깨십, 고추를 조금씩 들고 가시죠. 할머니는 특히 된장찌개를 끓이는 것으로 유명한데 직접 담근 된장으로 만든 구수한 찌개에는 제철 나물이 듬뿍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웃들이 각자 준비해온 반찬들이 더해져 매일 풍성한 식탁이 차려집니다. 반면 요양병원의 김철수 할아버지는 어떠신가요? 침대에 걸터 앉아 혼자 드시는 식사.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씹고 삼키는 것도 힘들어지셨습니다. 매일 비슷한 죽이나 미음으로 끼니를 때우시다 보니 6개월 만에 체중이 12kg이나 감소했고 근육량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의 노인의학과 로버트 패터슨 박사는 이런 고립된 식사가 영양실조와 근감소증을 가속화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영희 할머니의 경로당에는 식사 시간에 지켜야 할 3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TV는 끕니다. 둘째, 최소 30분 이상 앉아서 천천히 먹습니다. 셋째, 한 사람당 최소 1가지 이상의 즐거운 이야기를 합니다. UCLA 의과대학의 제시카 앤더슨 박사는 이런 사교적 식사가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10년간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하루 30분 이상인 노인 그룹은 혼자 식사하는 그룹에 비해 평균 수명이 4.2년 더 길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식사의 질이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영양학과의 데이비드 윌슨 교수 연구팀은 함께 식사할 때 음식 섭취의 질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혼자 식사할 때는 평균 57분 만에 식사를 마치고 씹는 횟수도 34번에 그치는 반면 함께 식사할 때는 평균 27분 동안 한 음식당 1215회 이상 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하고 영양소 흡수율을 높입니다. 실제로 함께 식사하는 노인 그룹은 혼자 식사하는 그룹보다 비타민 B12와 단백질 흡수율이 평균 27% 더 높았습니다. 미국 국립노인건강연구소의 2023년 연구는 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하루 2회 이상인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근감소증이 2.8배 빠르게 진행되었고 인지기능 저하 속도도 2.3배 더 빨랐습니다. 특히 혼자 식사하는 노인의 89%가 영양 불균형을 겪고 있었으며 이들 중 67%는 단백질 섭취가 권장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영희 할머니의 식탁은 영양학적으로도 완벽에 가깝습니다. 매끼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이나 두부 요리가 올라가고 5가지 이상의 채소 반찬이 함께합니다. 특히 매주 금요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손주들이 방문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들깨 수제비를 만들고 계절 김치를 담그는 것을 특별한 즐거움으로 여기십니다. 시카고 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런 세대 간
식사 모임은 노인의 뇌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손주와 함께 식사하는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48% 낮았고 우울증 지수는 52% 감소했습니다. 특히 손주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근육을 사용하고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인지기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병실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료진의 권유로 매주 토요일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고, 한 달 만에 체중이 2kg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건강한 100세를 위한 세 번째 비결은 새로운 도전을 통한 두뇌 훈련입니다. 이영희 할머니의 또 다른 특별한 일상을 들여다볼까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이영희 할머니는 동네 주민센터로 향합니다. 2년 전부터 시작한 실버 디지털 교실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전원 버튼 위치를 찾는 것조차 어려워하셨다고 합니다. 실수로 인터넷 데이터를 전부 써버린 적도 있었죠. 할머니는 그때를 회상하며 웃으십니다. 첫 한 달은 정말 힘들었답니다.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아 화면을 3번씩 터치했고 글자 크기가 작아 눈이 피로했죠. 하지만 강사 선생님이 추천한 대로 10분 학습, 5분 휴식의 원칙을 지키며 천천히 배워나갔습니다. 한 달 후에는 기본적인 전화와 문자를, 2달 후에는 카카오톡 사용을, 3달 후에는 유튜브 검색을 마스터하셨습니다. 스마트폰 처음 배울 때가 가장 힘들었지만 그때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손주들한테 할머니 대단하시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제는 매일 아침 날씨 앱을 확인하고 산책 시간을 측정하고 만보 기록 걸음 수도 체크하십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뇌과학연구소의 제임스 워커 박사팀이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80세 이상 노인이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배우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두엽의 시냅스 밀도가 평균 23%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루 3시간 이상의 과도한 학습은 오히려 스트레스와 피로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면 요양병원의 김철수 할아버지는 TV, 리모컨 조작 외에는 어떤 디지털 기기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수동적으로 보내시죠. 컬럼비아 의대 신경과학과의 미사 브라운 박사는 하루 4시간 이상의 TV 시청이 인지기능 저하를 2.7배 가속화한다고 경고합니다. 이영희 할머니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수요일 오전의 시니어 외국어 교실도 그중 하나입니다. 80세에 처음 시작한 영어 공부는 철저한 단계별 접근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알파벳과 숫자만 배웠고, 다음 한 달은 간단한 인사말에 집중했죠. Hello를 20번씩 따라 말하고, How are you? 를 30번씩 반복하는 지루한 과정이었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옆집에 사는 외국인 교환학생 에밀리와 매주 토요일 아침을 함께하며 영어로 대화를 나누십니다. Good morning, Emily. Did you have breakfast? 로 시작해서 The weather is beautiful today. 까지. 비록 서툴지만 매주 조금씩 대화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신경과학센터의 마리아 핸더슨 박사는 노인의 외국어 학습에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하루 30분 이내의 학습, 일주일에 23회의 반복, 그리고 2주마다 새로운 목표 설정이 그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지킨 노인 그룹은 6개월 만에 작업 기억력이 34% 향상되었고, 집중력은 41% 개선되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노인병학과의 토마스 리 교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겪는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가 뇌를 자극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개인의 상태와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초기에는 하루 510분의 짧은 학습으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근 김철수 할아버지에게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리치료사의 제안으로 태블릿 PC를 활용한 인지 재활 훈련을 시작하셨는데요. 처음에는 30초도 힘들어 하셨지만 매일 10초씩 시간을 늘려 이제는 5분 동안 집중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특히 매일 저녁 손주들과 화상통화를 하는 시간이 생기면서 할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지고 발음도 조금씩 명확해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새로운 도전이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우리를 더 젊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영희 할머니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100세를 위한 네 번째 비결은 웃음 요가입니다. 이는 인도의 의사 마단 카타리아가 1995년에 개발한 과학적 운동법으로 전 세계 72개국에서 실천되고 있는 검증된 건강법입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8시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거울 앞에 섭니다.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처음 이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민망함에 얼굴이 붉어지기도 했고, 이웃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 창문을 꼭 닫고 해야 했답니다. 첫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억지로 웃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죠.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아파트 단지 뒤편 공원에서, 비가 올 때는 실내 거실에서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존스 홉킨스 의대 면역학 연구소의 세라 톰슨 박사팀은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루 15분 이상 의도적으로 웃는 행위를 지속한 노인 그룹에서 자연살의 세포 NK 세포의 활성도가 평균 53%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과도한 웃음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해야 합니다. 이영희 할머니의 웃음 요가는 이제 혼자만의 운동이 아닙니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에는 경로당에서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웃음 나눔 시간을 가집니다. UCLA 의과대학의 제시카 앤더슨 박사는 집단으로 하는 웃음 운동이 혼자 하는 것보다 면역력 증진 효과가 2.4배 높다고 설명합니다. 할머니의 웃음 요가는 과학적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단계 하하 소리를 내며 복식 호흡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너무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조용히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단계, 호호호를 반복하며 어깨를 들썩입니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어깨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3단계, 히히히를 하며 온몸을 가볍게 흔듭니다. 균형 잡기가 어려운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해도 효과는 동일합니다. 휴식 시간 1분 깊은 호흡을 하며 몸을 이완합니다. 이때 물을 한 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23회 반복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스탠포드 의대 신경과학과의 마이클 브라운 박사는 웃음의 질보다 규칙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요양병원의 김철수 할아버지는 처음에 웃음 체조를 거부하셨습니다.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냐며 고개를 저으셨죠. 하지만 물리치료사가 제안한 점진적 접근법 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해라는 소리만 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15초도 못 웃던 할아버지가 이제는 2분 동안 연속해서 웃을 수 있게 되었고, 다른 환자들과 함께하는 웃음 체조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하버드 의대 노인의학과의 데이비드 윌슨 교수는 웃음에는 전염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진심으로 웃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따라 웃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영희 할머니의 웃음 나눔 모임은 처음 3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15명까지 늘었답니다. 계절이나 날씨에 관계없이 실천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겨울에는 따뜻한 실내에서, 비 오는 날에는 창가에서 조금씩 형태를 바꾸어가며 지속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도 거르지 않는 꾸준함이라고 할머니는 강조하십니다. 건강한 100세를 위한 5번째 비결은 황금 수면입니다. 하버드 의대 수면연구소의 로버트 스탠턴 박사는 수면의 질이 수명의 질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매일 밤 9시가 되면 특별한 의식을 시작합니다. 아파트 생활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먼저 이중 차단 커튼을 치고 백색 소음 기계를 켭니다. MIT 수면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백색 소음은 깊은 수면을 유도하고 수면의 질을 37%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도로변 아파트에 사는 노인들의 경우 백색 소음이 외부 소음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계절별로 다른 수면 관리법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취침 1시간 전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족욕을 합니다. 환절기에는 실내 습도 관리가 중요한데 가습기를 사용해 50~60%의 습도를 유지합니다. 스탠포드 수면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적정 습도 유지만으로도 수면 중 각성 횟수가 43% 감소한다고 합니다. 반면 요양병원의 김철수 할아버지는 3가지 수면 장애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잠들기 어려운 불면증, 자다가 숨이 막히는 수면무호흡증, 그리고 다리가 불편한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의 수면장애 클리닉 연구 결과 80세 이상 노인의 67%가 이러한 복합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철수 할아버지에게도 맞춤형 해결책이 찾아왔습니다. 불면증에는 478 호흡법을, 수면무호흡증에는 측면 수면 자세를, 하지불안 증후군에는
취침 전 가벼운 다리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예일대 의대 수면연구팀이 개발한 478 호흡법은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참았다가 8초간 천천히 내쉽니다. 특히 응급 상황별 대처법도 배웠습니다. 밤중에 잠이 갑자기 깼을 때는 15분 이상 뒤척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침대에서 일어나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마시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악몽을 꾸고 깼을 때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영희 할머니의 수면, 환경 관리도 과학적입니다. 침실 온도는 여름 26도, 겨울 23도를 유지합니다. 옥스포드 수면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이 온도가 뇌 체온 조절 중추를 가장 편안하게 하는 온도라고 합니다. 베개는 목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는 높이로 맞추고 매트리스는 3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노인의 수면에 있어 90분 법칙을 강조합니다. 수면 주기가 90분이라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취침 시간을 90분 단위로 맞추면 더 쉽게 잠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이 원칙에 따라 밤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듭니다. 수면 다이어리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어젯밤의 수면 상태를 기록하십니다. 잠든 시간, 깬 횟수, 수면의 질을 5점 척도로 평가합니다. 컬럼비아 대학 수면의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23% 향상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 위생입니다. 할머니는 저녁 6시 이후 카페인을 피하고 8시 이후엔 물도 적게 마십니다. 특히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은 절대 금지입니다. UCLA 수면의학센터의 제니퍼 리 박사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86%까지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병실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커튼을 이중으로 설치하고 방향제로 라벤더 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수면 시간이 평균 2시간 늘었고 수면 중 각성 횟수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수면제 복용량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100세를 위한 6번째 비결은 작은 운동 습관입니다. 위대한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라는 스탠포드 의대 노화연구소 제임스 윌슨 박사의 말처럼 일상의 작은 움직임이 노년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이영희 할머니의 하루는 5분 모닝 스트레칭으로 시작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에 따르면 아침 스트레칭을 하는 노인 그룹은 근육량 감소 속도가 47% 더 느리고 평형 감각은 53% 더 좋았다고 합니다. 단,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목 스트레칭을 피하고 관절염이 있다면 통증이 있는 부위는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할머니의 아침 운동은 철저한 체크리스트로 관리됩니다. 매일 아침 체온과 혈압을 측정하고 몸 상태를 5점 척도로 기록합니다. 컨디션이 3점 이하일 때는 운동 강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2점 이하면 스트레칭만 진행합니다. 계절별 맞춤 운동도 있습니다. 폭염이 있는 여름철에는 실내에서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등지고 운동합니다. 한파가 있는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를 20도로 맞추고 충분한 준비 운동 후에 시작합니다. 비가 오는 날은 창가에서 레인 댄스라고
이름 붙인 가벼운 스텝 운동을 합니다. TV 시청 시간에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도 과학적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50회 이상 실천 시 하지 근력이 34% 증가하고 골다공증 위험이 28% 감소합니다. 단,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처음에는 팔걸이를 잡고 일어나다가 점차 팔의 힘을 줄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침대 운동도 세심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누운 자세에서 하는 발목 돌리기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지만 당뇨가 있는 경우 발목에 상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고관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물리치료사와 상담 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동을 중단했다가 재시작할 때는 3단계 회복 프로그램을 따릅니다. 1단계 1주차는 원래 하던 운동의 30% 강도로 시작합니다. 2단계 2주차는 50%로 높이고 3단계 3주차에서 원래의 강도로 돌아갑니다. UCLA 재활의학센터는 이런 점진적 접근이 부상 위험을 89% 줄인다고 보고했습니다. 운동 효과는 매주 월요일마다 체크합니다. 기초 체력 테스트 3가지를 실시하는데 한 발로 서 있기 평형성, 의자에서 일어나기 5회하지, 근력, 제자리 걷기 2분 심폐 지구력입니다. 각각의 기록을 달력에 표시하여 진전 상황을 확인합니다. 의욕이 떨어질 때는 5분 약속을 활용합니다. 딱 5분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최소 시간 약속이 운동 지속률을 73% 높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은 5분을 넘겨서 운동하게 된다고 하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에 대한 대처입니다. 통증은 운동 중에는 2점 10점 만점, 운동 후 2시간까지는 3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넘어서는 통증이 있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담당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는 실내 운동을 권장합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창가에서 창문 체조를 하십니다. 장트를 잡고 하는 발 뒤꿈치 들기, 무릎 굽히기 등의 동작인데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할 수 있어 더위도 이기고 운동 효과도 볼 수 있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병실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대 운동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발가락 움직임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하루에 3번, 각각 5분씩만 하는 작은 움직임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건강한 100세를 위한 7번째 비결은 이성과의 만남을 통한 뇌 활성화입니다.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연구소의 제니퍼 클라크 박사는 이성과의 대화가 노인의 뇌를 가장 활발하게 자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희 할머니의 이성 교제는 신중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버복지관의 단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갑자기 시작하면 심장이 감당을 못해요. 천천히 시작하는 게 건강에도 좋아요. 실제로 존스 홉킨스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단체 활동을 통한 점진적 교제가 심리적 부담을 64% 줄이고 성공적인 관계 형성 확률을 73% 높인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만남은 계속됩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9시에 화상 채팅으로 박철수 할아버지와 모닝 커피 타임을 가집니다. UCLA 노인의학과의 연구는
규칙적인 화상 대화가 되면 만남의 82%만큼의 뇌 활성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해진 시간에 만남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처음 관계를 시작할 때는 333 법칙을 따랐습니다. 처음 3주는 단체 활동에서만 만나고 다음 3주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대화하고 그 후 3주부터 둘만의 대화를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스탠포드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단계적 접근이 관계의 지속성을 89% 높인다고 합니다. 대화 주제도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처음에는 날씨나 식사 같은 일상적인 주제로 시작해서 점차 취미나 과거 경험으로 확장합니다. 특히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신문의 헤드라인 하나를 외워두었다가 대화 주제로 활용하십니다. MIT 연구진은 이러한 준비된 대화가 즉흥적인 대화보다 뇌 활성화에 47%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가족들과의 균형도 중요해집니다.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새로운 친구를 자연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이성 친구라고 하면 자녀들이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복지관 친구라고 소개했어요. 옥스포드 대학의 연구는 가족의 지지를 받는 노년의 이성 교제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지속 기간이 2.8배 길다고 보고했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북클럽에서 처음 만난 회원에게 거절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현명하게 극복했습니다. 친구로 지내자는 제안을 했어요. 지금은 오히려 더 편한 관계가 되었죠. 예일대 심리학과의 연구는 이성관계의 거절을 긍정적으로 승화한 노인들의 83%가 더 성숙한 대인관계를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안전한 만남도 중요합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첫 만남에서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항상 공공장소에서 만나기. 둘째, 처음 3번은 1시간 이내로 제한하기. 셋째, 집 주소나 개인 정보는 충분한 신뢰가 쌓인 후에 공유하기.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는 이러한 안전 수칙을 지키는 노인들의 관계 만족도가 58%더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현재 이영희 할머니와 박철수 할아버지는 서로를 인생의 동반자라고 부릅니다. 함께 운동하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보면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는 이런 지적, 문화적 교류를 나누는 노년의 이성관계가 단순한 정서적 교감보다 인지기능 향상에 2.4배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건강한 100세를 위한 7가지 비결을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영희 할머니의 조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첫 시도에서 실패하더라도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3일을 못 버텼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했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버드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실패를 경험한 후 재도전한 사람들의 성공률이 오히려 42%더 높았다고 합니다. 7일 챌린지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3가지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기본 버전, DAY1 걷기 명상의 날. 아침에 눈 뜨면 창문을 열고 1분간 제자리 걸음. 하나, 둘, 셋, 넷, 구령 붙이기.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아침 1분의 걷기가 하루의 활력을 결정한다
고 밝혔습니다. 성공 체크 포인트. 아침 제자리 걸음 1분 완료. 하루 중 이동할 때 3회 이상 구령 붙이기. 저녁 전 추가 걷기 1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버전. 발가락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침대나 의자에 앉아서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것만으로도 뇌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UCLA 연구진은 발가락 운동만으로도 뇌의 운동 영역이 23% 활성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요양원병원 생활자 버전. 침대에서 할 수 있는 상상 걷기를 시작합니다. 눈을 감고 걷는 모습을 상상하며 발가락을 움직이세요. 스탠포드 연구진은 운동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운동에 27%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DAY, 이 함께 식사하기의 날. 기본 버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하는 대화가 있는 식사. 혼자 사시는 분들의 버전 거울을 보며 식사하거나 영상통화로 대화하며 식사. 요양원 버전 옆 침대 환우와 대화하며 식사. 성공 체크 포인트. 식사 시간 30분 이상 유지. 최소 3가지 주제로 대화하기. 음식 맛이나 향에 대해 이야기하기. 이하 5일도 같은 형식으로 각 버전과 체크 포인트 제시. 챌린지 중단 시 대처 방법. 3일 휴식 규칙 건강상 이유로 중단하게 되면 3일 휴식 후 재시작. 파트너 시스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도전하여 서로 격려. 김철수 할아버지는 처음 도전해서 DAY 2에 실패했습니다. 혼자 드시던 식사 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 알람을 맞추고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결국 성공하셨습니다. 주간 평가표, 작성법, 매일 밤 성공한 항목에 별표 하나씩 그리기. 부분 성공도 반별로 인정하기. 일주일 후 총별수가 15개 이상이면 성공. 챌린지의 황금률. 순서는 자유롭게 변경 가능. 실패해도 다음 날 다시 시작. 나만의 방식으로 변형 가능. 작은 성공도 일기에 기록하기. 완벽한 실천보다는 지속적인 시도가 더 중요합니다. 이영희 할머니의 이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버드 행동심리학과의 연구는 실천 과정에서의 유연성이 장기적 성공률을 3배 높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영희 할머니와 김철수 할아버지의 변화는 의료진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이영희 할머니는 회상합니다. 아침마다 몸이 뻐근했고 때로는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를 포기하고 싶었죠.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 형성 과정에서 85%의 노인이 비슷한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들의 지지가 중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연세 들어서 무리하시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던 자녀들이 점차 할머니의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자녀들이 번갈아 함께 산책하고 영상통화로 운동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었죠. 김철수 할아버지의 경우 초반 2개월 동안 3번의 포기 위기가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죠. 존스 홉킨스 병원의 연구는 노인의 생활 습관 개선 과정에서
이런 자신감 하락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작은 성공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근육량이 2% 증가하고 3달 후에는 12%까지 늘었습니다. 골밀도는 7% 향상되었고 인지기능 검사에서는 70대 후반의 평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UCLA 노화연구소는 같은 운동을 해도 개인의 건강 상태, 유전적 요인에 따라 효과가 20-30% 차이 날 수 있다고 밝힙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서적 변화였습니다. 스탠포드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과 사회적 교류는 우울증 위험을 63% 낮추고 불안 지수를 58%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김철수 할아버지는 요양병원의 그룹 운동에 참여하면서 표정이 밝아지고 다른 환자들과의 대화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욕심내서 갑자기 운동량을 늘렸다가 한 달을 쉰 적이 있다며 단계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MIT 스포츠의학센터는 노인의 운동 강도를 2주마다 10%씩 늘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변화는 가족 관계도 개선했습니다. 이영희 할머니의 둘째 딸은 엄마가 달라지시는 걸 보면서 저희도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연구는 노인의 건강한 생활 습관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합니다. 여러분의 도전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변화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비슷한 도전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완벽한 실천은 없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이영희 할머니의 이 말씀처럼 건강한 100세는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변화를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창문을 열고 심호흡 한 번, 전화 한 통의 반가운 안부, 거울 보며 짓는 환한 미소. 이런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영희 할머니와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도 늦지 않았을까?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창문을 열고 심호흡 3번으로 시작했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도 한마디 보태십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손가락 움직이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보행기로 복도를 3바퀴나 돌 수 있게 되었죠.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가까운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보세요. 이미 그곳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함께 걷는 사람들,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 웃음꽃이 피어나는 사람들. 여러분도 그 변화의 한 부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100세는 거창한 계획이 아닌 오늘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영희 할머니의 이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내일의 작은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창문을 열고 깊은 숨 한 번 들이마시기, 오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기, 거울 보며
환하게 웃어보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건강한 100세를 향한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생활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이 막 지혜 나침반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